이 정도면 충분해요. 안방 쪽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했고 낯설었고 무엇보다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이 집안에서 처음 들리는 목소리인데도 이미 오래전부터 이곳에 있었던 사람처럼 익숙하게 들렸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서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발끝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방 쪽으로 시선이 끌렸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그 틈 사이로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남편과 그리고 한 여자. 그 장면을 본 순간 수지는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곳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 자리에 오늘 하루 작은 행운이 조용히 깃들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밤 11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이수지는 바로 발을 내딛지 못하고 문턱 앞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하루 종일 쌓여있던 피로가 그제야 온몸으로 쏟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장을 보고 올라온 비닐봉지가 양손에 하나씩 들려 있었고 안에는 남편이 좋아하던 반찬거리들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굴, 미나리, 두부, 그리고 시어머니가 며칠 전부터 찾던 유자차 한 병까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저녁이었고 수진에게는 그런 평범함이 오히려 하루를 버티게 하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 그림자 하나 없었고 센서 등은 수진이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뒤늦게 켜졌다가 다시 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찬 공기가 복도 바닥을 훑고 지나가면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고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현관 앞에 도착해서도 곧바로 비밀번호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이상하다는 느낌이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올라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텔레비전 소리가 희미하게라도 흘러나왔을 겁니다. 남편은 혼자 있을 때도 꼭 TV를 틀어놓는 사람이었고 뉴스든 드라마든 무언가를 켜놓지 않으면 집이 비어있는 것 같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텅 빈 조용함이 아니라 오히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조용함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코끝에 낯선 향이 닿았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진한 향수 냄새였습니다. 수진이 쓰는 비누 향도 아니었고 남편이 가끔 외출할 때 뿌리던 묵직한 남성 향수도 아니었습니다. 이 집안에서는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전혀 다른 사람의 냄새였습니다. 수진의 손이 비밀번호 패드 위에서 그대로 멈췄습니다. 그 순간 안쪽에서 희미하게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였습니다.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수지는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천천히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삑삑삑. 기계음이 평소보다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손잡이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을 때 거실은 밝게 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와인병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잔이 2개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깨끗했지만 다른 하나에는 립스틱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자국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시선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안방 쪽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했고 낯설었고 무엇보다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이 집안에서 처음 들리는 목소리인데도
이미 오래전부터 이곳에 있었던 사람처럼 익숙하게 들렸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서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발끝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방 쪽으로 시선이 끌렸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그 틈 사이로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남편과 그리고 한 여자. 그 장면을 본 순간 수지는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침대 위에 나란히 앉아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 현실적이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셔츠 단추를 몇 개 풀어 헤친 채 침대 가장자리에 기대 앉아 있었고 여자는 그의 바로 옆에 앉아 서류 몇 장을 넘기며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가까웠고 그 가까움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습니다. 머릿속이 비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봤습니다. 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깐 시선을 맞췄다가 다시 시선을 떼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그 말이 먼저였습니다. 수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저 말이 먼저 나올 수 있는 건가?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겨우 나온 말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스스로도 제대로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잠깐,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안에 수지는 그 여자의 눈을 정확히 기억하게 됩니다. 당황도 미안함도 숨기려는 기색도 없는 눈. 오히려 상대를 위해서 내려다보는 듯한 이미 상황을 다 알고 있다는 여유가 담긴 눈이었습니다. 여자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아, 이분이세요? 그 말투는 정중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거칠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 모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 집에 먼저 와 있던 사람이 뒤늦게 들어온 사람을 확인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수지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셔츠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것 같아서. 그의 말투에는 감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 미뤄왔던 일을 처리하는 사람처럼 담담하고 건조했습니다. 일같이 하는 사람이야. 수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일? 그 단어가 이 상황과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파트너죠. 그 단어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파트너. 그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아주 태연하게 이어 말했습니다. 회사 자금 관련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같이 일할 거고요. 그 말은 설명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말을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한 걸음, 두 걸음 수진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녀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의 얼굴이 가까이 보였습니다. 낯설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얼굴인데도 지금 그 얼굴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수진의 삶 전체를 한 번에 밀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수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여자의 얼굴로, 그리고 다시 방 안으로. 그 방 안에는 그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직접 고른 커튼,
직접 빨아 널었던 이불, 기념일마다 혼자 사와서 말려두었던 꽃들.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는데 그 안에서 자신만 사라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입을 열면 무언가 쏟아져 나올 것 같았지만 정작 그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화를 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이 현실인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할지조차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일을 마주하면 감정보다 먼저 사고가 멈춘다는 말을 그때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수진을 잠깐 바라보다가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다는 듯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길게 얘기할 생각 없어. 그의 말투는 피곤한 사람처럼 짧았고 이미 결론이 정해진 일을 설명하려는 사람처럼 건조했습니다. 서로 피곤하게 하지 말고 그냥 정리하자. 수진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정리. 그 단어는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마치 집안에 쌓인 오래된 물건을 한 번에 치워버리자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20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함께 살았던 시간, 함께 밥을 먹고, 싸우고, 화해하고, 다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살아갔던 수많은 날들이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정리? 수진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금 그걸 그렇게 말해? 남편은 짜증스럽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의 표정에는 더 이상 숨기려는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속이 시원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미 끝난 거야. 내가 몰랐던 거지. 그 말이 수진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이미 끝났다는 말. 그럼 이 사람은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걸 알고 있었던 걸까? 그녀가 아무것도 모른 채 밥을 차리고 세탁을 하고 시어머니 병원에 모시고 다니던 그 시간 동안 이 사람은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걸까? 수지는 시선을 천천히 여자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 여자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소파로 자리를 옮겨 앉은 채 다리를 살짝 꼬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자세로 수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긴장도 불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다 알아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남편을 향한 것이었지만 사실은 그 여자를 향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지. 그 한마디였습니다. 여자는 그 말에 가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선이 있었습니다. 수진과 자신 사이에 존재하는 선. 그 선은 단순히 남편을 사이에 둔 삼각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단단하고 오래된 무언가였습니다. 오래됐어요. 여자가 덧붙였습니다. 수진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뭐가? 여자는 수진의 질문을 끝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 관계요.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수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오래됐다. 얼마나 오래됐다는 걸까?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할 필요가 없다는 듯 담담하게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야? 수진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남편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별것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꽤 됐지. 그 말은 정확한 시간을 말해주지 않았지만 오히려 더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꽤 됐다는 말은 하루나 이틀이 아니라는 뜻이었고 어쩌면 몇 년일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진의 머릿속에서 어떤 장면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던 날들, 출장이 잦아지던 시기,
주말에도 회사를 나가야 한다며 혼자 나가던 날들. 그 모든 순간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때마다 자신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믿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지금 이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한 번도 말 안 한 거야? 남편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말할 필요가 있었나? 그 말은 질문이 아니라 대답이었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여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진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여자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혼 얘기 나왔으니까 조건 정리부터 해야죠. 그녀의 말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마치 회사 회의에서 안건을 정리하는 사람처럼 감정이 전혀 섞이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재산 부분은 이미 정리된 상태고요. 그 말에 수진의 눈이 멈췄습니다. 정리?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부분 남편분 명의로 되어 있고 회사 지분도 전부 정리되어 있어요. 수진의 머릿속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사 지분. 그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그 회사는 그거. 수진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거 내 돈으로 시작한 거잖아. 그 말은 거의 반사적으로 튀어나왔습니다. 남편이 피식 웃었습니다. 무슨 내 돈이야.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부부 돈이지. 그 말은 과거에 수진이 수없이 들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그때는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함께라는 의미로, 하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은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부부 돈.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남편의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이어 말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몇 년 전에 정리 끝났어요. 수진의 시선이 천천히 그녀를 향했습니다. 몇 년 전? 여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법적으로 문제없게 다 처리해놨어요. 그 말은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수진의 삶을 끊어내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그 말은 곧 이 모든 일이 최근에 시작된 게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적으로 수진을 빼고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진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몸이 스스로 균형을 잡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 나는 그녀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나는 뭐야?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아주 쉽게 정리 대상이지.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끝냈습니다. 수진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끝났는데도 방 안 공기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시계를 멈춰 놓은 것처럼 시간도 소리도 함께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심장만은 제멋대로 뛰고 있었습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자꾸만 부딪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리 대상?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수지는 그 말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정리라는 단어는 원래 어지럽혀진 것을 바로잡는 데 쓰이는 말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남길 것은 남기는 과정. 그런데 지금 자신이 그 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정리 대상이라고? 수진의 입에서 천천히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 말을 다시 확인하듯 되묻는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미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한 사람처럼
피곤하다는 기색이 얼굴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수진아, 그가 말했다. 이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나가봤자 달라지는 거 없어. 그 말은 위로도 아니었고 설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결론을 통보하는 사람이 상대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짜증을 내는 말투였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감정적으로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금 이게 감정적인 거야? 그녀는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와서 웃은 게 아니라 울음이 나올 것 같아서 웃음을 먼저 내보낸 것에 가까웠습니다. 그 웃음은 소리 없이 입가에만 잠깐 머물렀다가 금세 사라졌습니다. 나 지금 뭐가 감정적인 건지 모르겠어. 그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상황이 감정적인 건지, 내가 감정적인 건지 아니면 잠깐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게 더 이상한 건지.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여자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살짝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마치 상황을 정리하려는 사람처럼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렇게 길게 갈 필요 없잖아요. 수진의 시선이 다시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여자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미 다 정리된 상태고요. 여기서 더 감정적으로 얽히면 서로 손해만 커져요.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여자는 이 상황을 정리된 일로 보고 있었고 수진만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손해? 수진이 되물었습니다. 누구 손해를 말하는 거야? 여자는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언니 손해요. 그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수진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녀는 낮게 말했습니다. 내 손해겠지. 그 말은 체념처럼 들렸지만 완전히 무너진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녀 스스로도 그 변화를 아직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방금 전까지의 수진과 지금의 수진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금 더 조용해졌고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녀는 방 안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침대 위 바닥에 떨어진 옷들, 테이블 위에 와인잔, 그리고 그 사이에 서 있는 두 사람. 그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같은 공간인데도 전혀 다른 장소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몸을 돌렸습니다. 그 움직임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남편도 여인도 잠깐 반응이 늦었습니다. 수지는 안방 문을 나와 복도를 지나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결정한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거실에 나왔을 때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와인잔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립스틱 자국이 묻은 잔은 그대로였고 그 옆에 놓인 깨끗한 잔은 남편이 사용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 두 잔이 나란히 놓여있는 모습이 이상하게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보다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현관 앞에 놓여있던 장바구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도 차가운 공기를 머금은 채 신선한 재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굴에서 나는 비릿한 냄새와 미나리 특유의 향이 섞여 올라왔습니다. 수지는 그걸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들지 않았습니다.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빈손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일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 거야. 그 말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뒤에서 났습니다. 짧은 소리였지만 그 소리는 이상하게 길게 이어지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센서 등이 늦게 켜졌다가 다시 꺼졌습니다. 수지는 몇 걸음 걷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희미하게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아주 작았지만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수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밖으로 밀려났다는 것을, 돌아갈 수 있는 자리가 사라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이 너무 분명해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의 몇 초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 몇 초 동안 수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이 열렸고 그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창백했습니다. 눈은 퀭했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수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낮은 지점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이제야 바닥에 닿았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수지는 손잡이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고 나서야 손을 놓았습니다. 금속으로 된 손잡이는 차가웠고 그 차가움이 손바닥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비어 있었고 천장에 달린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몇 층인지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머릿속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있었던 일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선명했는데도 그 장면들에 대해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따라오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몸은 이미 상황을 겪었는데 마음은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어딘가에 남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었습니다. 수지는 그대로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파트 입구를 나서자마자 밤 공기가 얼굴에 부딪혔습니다. 바람은 생각보다 차가웠고 코끝이 바로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숨을 들이쉬자 폐 속까지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었고 그제야 몸이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생각은 너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그것이 마지막이라는 것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그 집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편이라고 믿어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적어도 끝까지는 아니어도 마지막 한 번쯤은 들어줄 사람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목적지를 말하는 목소리가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운전기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차는 천천히 도로 위로 나섰습니다. 창밖으로 불빛들이 흘러갔습니다. 신호등, 가로등, 편의점 간판,
늦은 시간까지 켜져 있는 카페 불빛들. 모든 것이 평소와 똑같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수진에게는 전부 낯설게 보였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에 혼자 떨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시어머니 집 앞이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손이 문고리 위에서 멈췄습니다. 내려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어떤 말을 듣게 될지 상상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내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까지 몇 초가 걸렸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닿는 순간 벨소리가 안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수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얼굴은 늘 보던 얼굴이었습니다. 익숙한 표정, 익숙한 눈빛. 그런데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왔니?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너무 평범한 말이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한마디에 수진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길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으로 비켜서며 말했습니다. 들어와. 수진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보일러가 켜져 있었고 거실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아직 식지 않은 차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더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수지는 소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앉으라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집에 갔는데 말을 이어가려다가 멈췄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다.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수진의 심장이 그대로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 들어온 지 좀 됐다. 그 한마디, 수진의 몸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좀 됐다는 말이 의미하는 시간이 머릿속에서 여러 방향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몇 달? 아니면 몇 년? 왜? 수진이 겨우 물었습니다. 왜 저한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잘랐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묻니? 그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선을 긋는 말이었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도와달라는 말을 해야 하는지, 억울하다고 말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울어야 하는지,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막혀버렸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말했다. 이제 그만 나와. 그 말은 너무 조용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수진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20년 살았으면 됐다.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서서 마지막으로 알았습니다. 자신이 돌아갈 곳이 정말로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비는 늦은 밤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집을 나와 골목을 걸어 내려오던 수지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었고 옷은 금세 젖어들었지만 피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몸이 젖어가는 감각보다 마음 안쪽에서 무언가 무너지고 있는 감각이 훨씬 더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길가에 멈춰 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은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되었고 시어머니의 말은 마지막 문처럼 닫혀버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서 있던 자리가 얼마나 얇은 곳이었는지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때 이상한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단순한 불륜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차갑게 밀어낼 이유가 있었을까? 수지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천천히 생각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의 태도는 이상했습니다. 들킨 사람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미 끝내기로 결정한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말, 이미 다 정리된 상태고요. 그 문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정리. 그건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말하는 단어였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가 눈에 들어왔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정리된 상태. 그 말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그 순간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했던 시기. 그때 그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기회야. 조금만 밀어주면 금방 커져. 수진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적금, 보험해약금, 심지어 친정에서 받은 돈까지 전부 남편에게 맡겼습니다. 그때 남편이 했던 말, 부부인데 무슨 네 돈 내 돈이야. 수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 처음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지는 전화를 받지 않고 한동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늦은 밤, 낯선 번호. 받지 않아도 되는 전화였지만 이상하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받았습니다. 이수진 씨 맞으십니까?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확인하셔야 할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듣고 있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재산 관련 문제 있으셨습니까? 그 질문에 수진의 눈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왜요? 남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이어 말했습니다. 이수진 씨 명의로 된 오래된 계좌가 하나 확인됐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숨이 멎었습니다. 계좌요? 네. 약 20년 전 개설된 계좌입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그런 거 모르는데요. 남자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문제는 그 계좌에서 일정 시점 이후 자금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습니다. 정적? 그 시점이 잠시 멈췄다가 남편분 회사 설립 시기와 거의 일치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비를 맞은 채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돈이 필요하다고 했던 날, 자신이 통장을 건넸던 순간, 그리고 그 이후 갑자기 좋아진 생활. 설마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돈이 그대로 들어간 걸까? 그런데 그렇다면 왜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을까? 계좌 지금 확인할 수 있나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직접 오셔야 합니다. 수진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갈게요. 수진은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가로등 아래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유난히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이 젖어들고 있었지만
닦을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계좌. 그것도 20년 전. 그리고 그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 남편의 회사 설립 시기와 맞물린다는 말. 그 모든 것이 한 번에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시간과 실제로 흘러온 시간 사이에 어딘가 비어있는 구간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빈 구간 안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움직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비를 맞은 채 아무 방향 없이 걷던 발걸음이 처음으로 목적을 갖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던 사람의 걸음이 아니라 무언가를 확인해야 하는 사람의 걸음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병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전날 밤의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축축했고 건물 외벽에는 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은행 로비는 이른 시간이라 비교적 한산했고 바닥을 닦는 직원의 움직임과 멀리서 들려오는 카트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고른 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이름을 말하자 직원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그 짧은 안내가 오히려 더 긴장감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보게 될지, 그 결과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아직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몇 장의 서류가 정리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노트북이 켜져 있었습니다. 수진이 들어서자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인사를 했고 다시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수진은 의자에 앉으면서도 손을 무릎 위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 말은 솔직한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의심은 생겼지만 확신은 없었고 무엇을 어떻게 봐야 할지도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한 장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 계좌입니다. 수진의 시선이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계좌 번호와 이름, 개설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수진. 그녀의 이름이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개설일. 수진의 숨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 날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정확히는 결혼식 날짜를 잡고 준비를 하던 시기. 이때 수진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시기를 떠올리는 순간 흐릿하게 잊고 있던 장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아니 그때는 아직 남편이 아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저녁 갑자기 수진을 데리고 은행에 갔습니다. 잠깐만 처리할 게 있어. 그는 그렇게 말했고 수진은 별다른 의심 없이 따라갔습니다. 창구 앞에 앉아 몇 가지 서류에 서명을 했고 직원이 설명하는 내용은 거의 듣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진에게 중요한 것은 서류의 내용이 아니라 옆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만든다는 미래, 그 미래에 대한 믿음이 모든 판단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무언가를 만들었다는 기억은 남아 있었지만 그게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계좌 만들었었네.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공동 서명 형태로 개설된 계좌입니다. 그 말에 수진의 눈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공동? 초기에는 그렇습니다. 남자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일정 시점 이후 단독 접근 권한으로 변경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수진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움켜쥐어졌습니다. 언제? 그녀가 물었습니다. 남자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짚었습니다. 이 시점입니다. 수진의 시선이 그 날짜에 멈췄습니다. 그 날짜 역시 기억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던 시기였습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지금 아니면 기회를 놓친다고 말하던 날들. 수지는 그때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통장을 꺼내던 순간 남편이 부부인데 무슨 네 돈 내 돈이야라고 웃던 얼굴, 그리고 아무런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이던 자신의 모습,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서류 위에 그대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럼 이 돈, 수진이 말을 꺼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 초기 자금으로 들어간 정황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아주 조용했지만 부정할 수 없는 방향으로 상황을 밀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 생각들을 바로 말로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걸 그 사람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남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확히 언제 알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잠시 멈췄다가 조금 더 분명하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를 보면 중간에 알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진의 시선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중간, 그 단어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처음부터가 아니어도 어느 순간부터는 알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같이 살아왔다는 뜻이었으니까. 수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 안쪽이 조여오는 느낌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감정을 그대로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붙잡았습니다. 이제는 무너지는 쪽이 아니라 이해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더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조용했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수진의 인생은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그날 은행을 나선 뒤에도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돌아갈 집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멈춰버리면 다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병원 근처의 작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손님은 거의 없었고 창가 쪽 자리에는 햇빛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가장 안쪽 자리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하나 주문했습니다. 손이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기 때문에 무언가를 쥐고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컵이 놓였을 때 그녀는 두 손으로 그것을 감싸쥐었습니다. 따뜻함이 손끝에서부터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계좌번호, 개설일, 그리고 거래 내역. 하나씩 아주 천천히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처음 몇 년은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입금도 출금도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던 계좌.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 날짜는 익숙했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사업 이야기를 꺼냈던 시기였습니다. 지금이 기회야. 그가 말했던 순간, 그때부터 계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계좌는 그대로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남편이 그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돈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수진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건 아니고 그녀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중간에 알게 된 거네. 그 말은 이상하게도 조금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처음부터 속인 게 아니라 알고 나서 선택했다는 것. 그게 더 분명한 배신이었습니다. 수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줄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거래 상대. 그 이름이 익숙했습니다. 수지는 그 이름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김지현. 입 밖으로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그 이름은 처음 보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몇 번 언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회사 쪽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 있어.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일 처리 깔끔해서 편해. 그때는 아무 의미 없이 흘려들었던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이름은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수지는 다시 거래 내역을 따라갔습니다. 계좌에서 나간 돈이 그 이름을 거쳐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소비가 아니었습니다. 흐름이 있었습니다. 구조가 있었습니다. 같이 움직이고 있다. 어젯밤 그 여자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1. 정확히는 같이 돈을 움직이는 관계였습니다. 수진의 손이 천천히 굳어졌습니다. 처음부터 그녀는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는 처음부터 같이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 아니면 중간에 합류해서 더 큰 그림을 완성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 어느 쪽이든 결론은 같았습니다. 같이였네. 그 말이 입 밖으로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수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서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감정이 아니라 이해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남편은 돈의 출처를 알게 됐습니다. 그 돈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돈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기반으로 회사를 키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여자를 만났고 그 여자는 그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돈을 이동시키고 기록을 정리하고 결국 수진이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만드는 구조. 그 모든 것이 한 번에 이해되었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습니다.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확인해야겠다. 이제는 감정으로 움직이는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확인, 그리고 증명, 그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설 때 수진의 걸음은 아침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들어올 때의 걸음이 방향 없이 떠밀리듯 움직이는 발걸음이었다면 나갈 때의 걸음은 분명히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느렸지만 망설임은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 공기는 차가웠지만 맑았고 그 공기를 들이마실 때마다 머릿속이 조금씩 또렷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돌아갈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제는 돌아갈 이유도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자연스럽게 하나로 정해졌습니다. 회사였습니다. 건물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은 아침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고 로비는 출근 시간 특유의 분주함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고 엘리베이터 앞에는 짧은 줄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수진에게는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동시에 처음 보는 장면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20년 동안 이 공간을 드나들었지만 그동안 자신이 이곳을 얼마나 단순하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그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남편의 회사가 아니라 자신의 돈이 시작점이 된 공간이었고,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철저하게 배제된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수진을 알아봤습니다. 잠깐 놀란 표정이 스쳤다가 곧 정리되었습니다. 사모님 오셨습니까? 그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사모님, 그 호칭이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수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표실에 올라갈게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수진은 거울을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들어 자신을 확인하는 순간 지금의 상태가 흔들릴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닫힌 문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올라가는 숫자가 하나씩 바뀌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이미 해야 할 말들이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기, 확인할 것만 확인하기, 그리고 빠져나올 것.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 세 가지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실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잠시 멈춰 섰다가 노크를 했습니다. 안에서 짧은 대답이 들렸습니다.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남편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보고 있던 그는 고개를 들었고 수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놀라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준비된 표정이었습니다. 그 표정이 수진에게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시 왔네.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 말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경계가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은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책상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그 거리는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지난 20년이 압축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확인할 게 있어서 왔어. 수진이 말했습니다. 남편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등을 기대며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와서? 그의 말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 말을 흘려보냈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이거, 수진이 말을 꺼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계좌야. 그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년 전에 만들어졌고 중간에 접근 권한이 바뀌었고 그 이후로 돈이 빠져나갔어. 남편의 눈이 서류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수진이 이어 말했습니다. 당신이 회사 시작한 시기랑 같아. 방 안 공기가 조금 더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그 침묵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언제 알았어? 그녀의 질문은 짧았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알아버렸네. 그 말은 부정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의 시선이 단단해졌습니다. 언제부터야? 남편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기억 안 나. 그 말은 가볍게 들렸지만 사실은 무거운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사 키우기 시작할 때쯤에는 알고 있었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수진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완전히 맞춰졌습니다. 그 시기, 자신이 모든 걸 내놓았던 시기, 그리고 남편이 처음으로 변하기 시작했던 시기.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같이 있었던 거야? 남편은 잠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필요했으니까. 그 말은 짧았지만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더 묻지 않아도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몸이 아니라 상황을 받아들이기 위해 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여자도 알고 있었어? 이번 질문은 더 조용했지만 더 깊었습니다. 남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입을 열었습니다. 같이 알게 됐지. 그 말은 둘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지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나한테는 뭐였어? 남편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시작이었지. 그 말은 처음으로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진 말이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유지해야 할 이유였고 그 순간 수지는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이 결혼은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아니라 구조였다는 것을.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표실 문을 나서는 순간 수지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밝았고 직원들의 발걸음은 바쁘게 오가고 있었지만 방금 전까지 자신이 서 있던 공간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 안에서 자신의 20년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정리되고 있었는데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밖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대비가 오히려 더 또렷하게 다가왔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 안쪽이 아직도 단단하게 조여 있었지만 그 감각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감정을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억지로 잊으려고 하거나 아무 일 아닌 것처럼 넘기려 하면 오히려 더 흐트러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방금 전 대화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회사 키우기 시작할 때쯤에는 알고 있었지. 필요했으니까. 시작이었지. 그리고 유지해야 할 이유였고 그 문장들이 하나씩 다시 떠올랐습니다. 수지는 그 말들을 단순히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의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감정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그 말이 의미하는 구조가 무엇인지, 그 안에 어떤 선택들이 들어 있었는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도 그 생각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눈밑이 조금 더 짙어져 있었고 피부는 전날보다 더 창백해 보였지만 눈동자는 오히려 어제보다 또렷해져 있었습니다. 그 변화를 수진 자신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건물을 나와 다시 거리에 섰을 때 수진은 처음으로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전날 밤처럼 아무 방향 없이 서 있는 상태가 아니라 다음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이미 정해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 돈은 정확히 어디로 흘러갔을까? 단순히 회사로 들어갔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은 한 번의 이동으로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움직였고 그 움직임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알게 된 사실들도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수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은행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은행 안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사람들, 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사람들,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 그 모든 것이 평범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수진에게는 그 공간 자체가 하나의 단서처럼 느껴졌습니다. 20년 전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들어왔던 공간이었고 그 안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무언가가 만들어졌던 곳이었습니다. 번호가 불렸을 때 수진은 천천히 창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직원은 정중하게 인사를 했고 수진은 준비해온 서류를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이 계좌 거래 내역 전체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받아들고 확인을 시작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수진에게는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 몇 초 사이에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가능성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단순한 오해일 수도 있을까? 아니면 생각보다 더 복잡한 구조일 수도 있을까? 아니면 이미 늦어버린 문제일 수도 있을까? 하지만 그 어떤 경우든 지금은 확인해야 했습니다. 직원이 화면을 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거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한마디에 수진의 시선이 조금 더 집중되었습니다. 출력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여러 장의 종이가 프린터에서 나왔습니다. 직원이 그것을 정리해 건넸고 수진은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종이의 무게가 생각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수진은 은행을 나와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장은 이미 병원에서 봤던 내용과 비슷했습니다. 개설 초기의 정적인 상태,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 시작된 변화.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돈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계좌를 거쳐 여러 이름을 지나 반복적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사업 자금의 흐름이라기보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흩뜨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진의 시선이 한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거래 상대, 익숙한 이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김지현. 그 이름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 부분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단순히 같이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돈의 흐름 한가운데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진은 다시 종이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잔액,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수진의 눈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이 정도 돈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시작된 금액을 생각하면 이 상태로 남아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의 생각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네. 이 돈은 단순히 사용된 것이 아니라 어딘가로 옮겨지고 있는 중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수진은 종이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아직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하나였습니다.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 그리고 끊어내는 것. 벤치에서 일어나 건물 쪽으로 걸음을 옮기는 동안 수진은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모든 생각은 하나의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언가를 이해하는 단계였다면 이제부터는 그 이해를 바탕으로 움직여야 하는 단계라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사실을 안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실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이후의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수진은 이제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거래 내역서를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수십 개의 숫자와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흩어진 기록처럼 보였지만 조금 더 천천히 들여다보자 하나의 방향성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돈은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특정한 경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었고 그 경로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의 중심에는 김지연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이름을 머릿속에서 한 번 더 또렷하게 되새겼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어젯밤 거실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있던 표정, 마치 이미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 가리고 이미 다 정리된 상태라고 말하던 목소리까지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서류와 정확하게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단순히 남편의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구조를 알고 있는 사람, 아니면 어쩌면 이 구조를 함께 만든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수진의 시선이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이제 문제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구조 전체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전날 만났던 남자가 있는 곳으로. 이번에는 발걸음이 더 빠르지도 더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전과 달리 멈추지 않았고 방향을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남자는 수진을 보자마자 표정이 아주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제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오늘의 수진이 어제의 수진과는 다르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린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수진은 인사를 생략했습니다. 그럴 여유도 필요도 느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바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보셨으면 합니다. 남자는 종이를 받아들고 천천히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평소처럼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몇 줄을 지나면서 눈의 초점이 조금 더 또렷해졌습니다.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의미를 읽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지금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이해하도록 두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남자가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단순한 흐름이 아닙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그 말을 다른 사람의 입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나눠서 움직인 흔적입니다. 남자가 이어 말했습니다. 한 번에 이동하면 추적이 쉬우니까 여러 계좌를 거쳐서 나눠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수진의 시선이 조용히 내려갔습니다. 그 설명은 너무 자연스럽게 이해되었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직?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끝난 건 아니겠네요. 남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금도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수진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바뀌었습니다. 추적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다만 그는 시선을 잠깐 피했다가 다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법적인 절차도 필요합니다. 수진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간, 절차,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장애물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수진에게는 방향을 만들어주는 요소로 느껴졌습니다. 아무 계획 없이 감정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야 한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수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남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수진을 조금 더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단순한 판단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왜 하시려는 겁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돌려받으려고요.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이유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수진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아주 작고 조용한 시작이었지만 분명히 시작이었습니다. 수진이 은행을 나설 때 바깥 공기는 전날과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비가 씻어낸 듯한 맑음이 있었고 그 맑음 속에서 사물의 윤곽이 또렷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건물의 선, 도로 위의 차선,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까지도 조금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날씨의 변화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수진 자신의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녀는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해진 상태였습니다. 무엇이 우연이고 무엇이 의도인지, 무엇이 감정이고 무엇이 구조인지 그 경계가 조금씩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근처에 있는 작은 사무실 형태의 공간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남자가 준비해둔 자료들을 다시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따라가며 의미를 분해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 과정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고 집중력이 필요했지만 수지는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남자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특정 구간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이 구간부터는 개인 계좌가 아니라 법인 계좌로 넘어갑니다. 수진의 시선이 그 부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 법인, 그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김지연 씨가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인된 사실로 들리는 순간 무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부분을 조금 더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단순히 관여된 사람이 아니라 중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회사, 수진이 낮게 물었습니다. 실체가 있는 겁니까? 남자는 잠시 자료를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겉으로는 있습니다. 그 말은 애매하게 들릴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사업 활동은 거의 없습니다. 수진의 시선이 아주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그럼 자금 이동을 위한 구조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수진의 머릿속에서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이었습니다. 돈을 가져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추적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까지 포함된 계획.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자신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수진이 물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빠르면 일주일, 길면 그 이상입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녀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남자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수진의 시선이 올라갔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 대화, 상황.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모두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싸움이 시작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수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록. 그 단어는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그녀는 항상 무언가를 기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계부, 일정, 병원 기록.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건 삶을 정리하는 기록이 아니라 진실을 증명하는 기록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서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주변을 살피는 행동이 나왔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은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짧게 대답했습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인 요청드릴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김지연 씨 관련 계좌입니다. 그 순간 남편의 눈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됐다는 것을. 그날 밤 남편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거나 아무렇지 않은 듯 물을 한 잔 따르는 동작이라도 했을 텐데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은 이미 통화가 끝난 상태였고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방금 들은 말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처럼 그 작은 기계 안에 무언가가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지연 씨 관련 계좌입니다. 그 한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빨리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확인 수준을 넘어선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유지해왔던 균형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금씩 틀어지고 있다는 감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휴대폰을 들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지연은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약간의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회사. 짧은 대답. 나와. 이번에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김지연이 말했다. 무슨 일인데?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와서 얘기하자. 그 한마디로 통화는 끝났습니다. 김지연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카페 안쪽 자리였고 창가 쪽은 피하고 일부러 눈에 덜 띄는 곳을 골랐습니다. 이런 자리를 고르는 건 익숙한 행동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할 때 어떤 자리를 선택해야 하는지 몸이 먼저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았고 그는 손을 깍지 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김지연은 그 앞에 앉으며 말했다. 표정이 왜 그래? 그녀의 말은 가볍게 던진 것이었지만 시선은 이미 상황을 읽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바로 말을 꺼냈습니다. 계좌 추적 들어온 것 같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김지연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디까지?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몰라. 그 대답은 솔직했지만 불완전했습니다. 김지연은 그걸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몰라서 그런 표정 아니잖아. 그녀의 말은 낮았지만 정확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수진이야. 그 이름이 나오자 공기가 아주 조금 더 무거워졌습니다. 김지연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알았어?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답이었습니다. 김지연은 아주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눈 안쪽이 조금 더 차가워졌습니다. 언제부터? 어제. 그 짧은 대화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그럼 이제 선택해야겠네. 남편의 시선이 올라왔습니다. 뭘? 김지연은 그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같이 갈 건지 아니면 정리할 건지. 그 말은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균형이 깨졌을 때 누구를 버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이미 답에 가까웠습니다. 그 시각 수지는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닌 그 공간에 그녀는 작은 원룸 형태의 임시 공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생활의 흔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짐도 많지 않았고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에는 이전의 집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누군가에게 내어주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노트 하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위에 천천히 글을 적고 있었습니다. 날짜, 시간, 상황, 그리고 기억나는 대화. 이미 다 정리된 상태고요. 재산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고요. 필요했으니까 그 문장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글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중간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억을 끊지 않고 끝까지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수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 날 회사 안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고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었으며 시스템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균열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회의 중에도 집중이 흐트러졌고 서류를 보다가도 같은 줄을 몇 번씩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어.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직감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이 노크되었습니다. 대표님, 직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이.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법무 쪽에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 순간 남편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건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대표실 문이 열리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순간 공간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방금 전까지 들여다보던 서류 위에 시선이 멈춘 채
손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을 때 이미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문이 열리는 순간에는 몸이 먼저 반응하지 못하고 잠시 굳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2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전날 통화에서 목소리를 들었던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채 표정이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이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수진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걸음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했고 시선을 흔들리지 않게 유지한 채 방 안을 바라봤습니다. 전날 이 공간을 나설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감정에 휩쓸린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끝까지 확인하러 온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수진에게 향했습니다. 그 눈에는 놀람이 아니라 확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인 뒤에는 불안이 따라붙었습니다. 이건 무슨 상황이야?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으려는 듯 차분했지만 미세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감정을 숨기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걸음 더 안으로 들어왔고 책상과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확인하러 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뒤에 서 있던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계좌 관련 확인 요청이 접수되어서 방문드렸습니다. 그 말은 형식적인 문장이었지만 이 상황에서는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남편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지금 그걸 여기서 하겠다는 거야? 그 질문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지만 그 밑에는 분명한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필요한 절차는 진행 중입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방 안 공기가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눈에 보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시선이 자꾸만 한쪽으로 쏠리는 것, 말을 고르기 위해 짧게 멈추는 순간들까지 그 모든 것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었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날짜, 시간, 대화. 그리고 이미 다 정리된 상태고요. 그 문장까지. 수지는 그 페이지를 펼쳐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그녀가 말했다. 어제 들은 말이야. 남편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녀는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 수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하나씩 맞춰볼 수 있겠지. 그 순간 남편은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상황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회사도 사람들도 일상도 크게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계좌는 추적되기 시작했고 흐름은 하나씩 연결되었고 구조는 더 이상 숨겨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김지연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고 그녀가 만든 법인 구조도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점점 말을 잃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부정하려 했고 그 다음에는 설명하려 했고 마지막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그 과정을 전부 지켜봤습니다. 감정 없이 조용히 그리고 끝까지. 며칠 뒤 모든 정리가 끝났을 때 수지는 다시 한번 그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건물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는 들어갈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자기 것을 되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때부터 찾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국 자기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 중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야기가 다음 이야기의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